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3거래일째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 지수만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모습은 계속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이끄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뉴욕 증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 실적에 따른 흔들림 주 후반부터 조금씩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큰 기업들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주 후반까지 GDP와 PCE에 대한 발표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여전히 뚜렷한 회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증시와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업종들을 통해서 좀 해지를 해봐야 될지 오늘 모닝쇼에서 관련된 해답들을 함께 찾아가시죠. 네, 그 전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넷플릭스 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실적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구독자가 1,310만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예상치가 891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구독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만 500만 명의 신규 구독자가 나왔고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도 신규 구독자가 예상보다 많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료 구독자는 2억 6,08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매출 자체도 88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87억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주당 순이익은 2.11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2.22달러보다는 약간 낮은 모습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최근에 구독료를 인상하고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고 또 계정 공유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구독자 양적인 부분을 좀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현재는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일단 시간외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규장에서도 보시면 1% 정도 오르면서 4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 시간외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규장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자체도 지금 활성 사용자 수가 2,30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독자 수도 늘고 이 안에서 넷플릭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구독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존슨앤존슨 실적 보실까요? 사실 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경우 4분기 매출액은 213억 9,500만 달러 그리고 조정순이익은 2.2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였던 210억 2,200만 달러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조정순이익 역시나 컨센서스가 2.28달러였기 때문에 0.01달러 정도 소폭 높게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소비자 건강 산업을 별도로 상장된 캔규로 분사시키면서 현재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술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문별로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혁신 의약품 사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흐름이었고요. 의료기술 부문에서는 같은 기간 13.3%의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실적은 의료기술이 조금 더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1.6% 정도 밀리면서 1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결국 이유를 보시면 연간 주당 순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10.55달러에서 10.75달러까지 예상치를 제시했었는데 시장에서 봤던 시각보다는 조금 낮다. 연간 가이던스 자체가 예상치를 못 미쳤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존슨앤존슨이랑 넷플릭스 실적만 보시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가이던스에 최근 실적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네, 지금 뉴햄프셔주에서는 프라이머리가 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를 하고 있는 체제를 공화당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데 과연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를 앞지를 수 있을지 굉장한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햄프셔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당원 그리고 무소속 유권자 등 87만 명이 현재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는 헤일리 후보가 사퇴 압박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헤일리가 이기거나 혹은 격차가 적게 나올 경우에는 이 뉴햄프셔에서의 이런 대결이 다시 한번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관전 포인트가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도층 비중이 좀 높습니다. 뉴햄프셔주가. 근데 헤일리가 트럼프를 꾸준하게 추격을 해왔지만 여전히 지지율 격차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60%까지 올라서 여론조사대로라면 공화당 경선에서 뉴햄프셔 경선에서 결국에 공화당 경선이 좀 종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10시쯤에 뉴햄프셔 쪽에 이런 경선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공화당의 경선 그리고 앞으로의 후보는 어떻게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흐름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